안녕하세요. 네,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 애니어그램이라는 책에서 그 자아 개념, 자아 의식에 대해서 각 유형마다 보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큰지, 그리고 뭔가 세상과 그 순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더 작은지 그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현실에 대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책도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 애니어그램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그 본문 내용 중에서 테드 던 신부님이 의견을 정리해 놓으신 것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인가에 있어서의 방향성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적 질서로서의 현실. 현실을 바라볼 때 자기 내적 질서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형과 이 조화, 내외적인 조화로서 현실을 개념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유형. 그리고 외적인 질서, 외부 환경. 이 환경 자체에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인식을 하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질서, 내외적인 조화, 그리고 외적 질서. 자, 우선 내적 질서로서의 현실 이들은 앞서서 제가 그 자아 의식에 대한 영상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8번, 2번, 5번 이 세 유형은 세상보다 자아가 더 크다고 여기는 유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 8번, 2번, 5번은 진정한 인생은 내적 질서, 즉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이 8번, 2번, 5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거만, 자만, 교만 이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이 8번, 2번, 5번에게서요. 자, 8번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내적인 힘에 의하여 통제하고 있을 때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요. 8번은 자기 내적인 이 힘,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진정한 삶을 산다. 그래서 통제력을 유지해야만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통제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로 꼽자면 8 유형이 그 현실에 대한 착각, 그걸 한마디로 하자면 통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형은 어떤가?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의 찬성, 이건 뭐 어떤 호감이나 뭐 인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다른 사람이 찬성해주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평가를 얻어야만 내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한 찬성,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호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를 잘 알아채고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환심을 사기만 한다면 이들은 기분이 좋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종결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환심을 얻어냈느냐예요. 이걸로 모든 게 다, 모든 힘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얻지 못했다면 정말 열심히 해놓고도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찬성을 얻어내는 것, 환심을 사는 것,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찬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O 유형은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올바른 판단을 찾아냄으로써 성취를 추구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모든 견해들을 조사해서 전반적인 통찰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유형이 대표적으로 O 유형이죠. 물론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저기, 음추림형도 다 마찬가지예요. 4 유형도 그렇고 9 유형도 그렇고요. 근데 특히 5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충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은둔 생활에 대해 인색할 정도로 소유의식을 갖습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공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할 정도로 챙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부모님 중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있다면 주말에도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시간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자신의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인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모든 견해들, 모든 의견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통찰을 통해서 어떤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유형의 어떤 그 자기 내면의 그런 질서, 이 오유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느낌은 바로 이 올바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8유형은 뭐였죠? 한마디로 통제, 2유형은 찬성, 5유형은 올바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외적 조화로서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들은 자아의식이 세상과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은 조화 또는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상호작용에 있다고 여깁니다. 3번, 6번, 9번이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현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3유형은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다름 아닌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이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남들이 그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좋은 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만족하는 건 결코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점점 깨닫게 되죠.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성취란 남들이 그들의 성취 결과를 인정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취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이제 꿈꾸는 거죠. 3유형은. 이런 상호작용. 외부와 내부의 상호작용. 한마디로 키워드를 꼽자면 3유형의 현실에 대한 착각. 한마디로 꼽자면 겉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6유형은요. 성취를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책임감, 충성심, 이제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렇게 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남들이나 환경이 기대되고 있는 어떤 나에게 기대되는 바 이것을 실현하는 일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그 요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충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내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잘 살고 있지가 않은 거죠. 육류형은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어떤 갑자기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중간에 그 원래 국영수 이제 수업 시간인데 야 너희들 자습해 이러면요 어쩌면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계획된 바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뭘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워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거죠. 뭔가 자신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내외적인 조화입니다. 그러한 염려는 모든 책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인생에서의 성취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 내가 그걸 실현해 줘야 돼. 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인생의 성취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되는 키워드를 염려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유형은요. 진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로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그들과 환경 사이의 그 조화에 있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환경이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환경으로부터 물러나려고 해요. 이들의 인생 자체가 어떤 갈등이나 긴장을 일으키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좀 따분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구 유형 자체는 바로 이러한 따분한 인생이더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최상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유형의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는 조화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내외적 조화로서의 현실에서 키워드를 꼽자면 3유형은 겉모습, 6유형은 뭐였죠? 염려, 9유형은 조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적 질서로서의 이들은 자아 인식이 세상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 또는 그 성취가 외부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유형은 그래서 이 성취를 위해서 어떤 외부의 상황을 자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 호전되어야만 진정한 인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바로 필연의 그런 문제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판자가 되는 거죠. 이 현실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옳은 것은 실천함으로써 이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거죠. 그래서 1유형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착각을 한마디로 키워드로 꼽자면 바로 필연이야, 필연.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자신이 뭔가 해야 하는 마치 사명감을 갖고 뜯어 고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현실인 거예요, 이것이. 자, 7유형 입장에서는요.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움으로써 성취감을 느낍니다. 수립하는 계획이 실제의 인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인생이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 실질적이고 재밌다고 여기는 것이 이 7유형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위 환경과 연동되어 돌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유형을 현실에 대한 착각에 대한 7유형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자, 4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각본에 따라 연습하기 위하여 즉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연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끊임없이 생각이 많죠. 생각, 되새김질하는 이런 생각 패턴은 대표적으로 9번과 4번이 이제 합니다. 이들이 성취하려는 것은 자신의 독특한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죠. 충만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속마음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4유형의 현실에 대한 착각, 대표되는 키워드를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각본이에요. 각본.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1유형은 뭐였죠? 필연. 7유형은요, 계획. 그리고 4유형은 각본이라는 단어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 애니어그램 그 내용 책 중에서 테드던 신부님이 정리한 이 9가지 유형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내적인 조화 측면, 그리고 내외적인 조화, 그리고 외적인 조화라고 하는 3가지 측면으로 분리를 해서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